자, 우리 교재 92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 다시 뼈대 잡고 가야 되죠. 그래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농지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3년 이상 경작한다라는 전제에서 그 외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혜택 받을 텐데요. 자, 지금 작년 문제에서 특이한 문제가 구성이 됐어서 농지의 교환 등에 관련한 쟁점이 이슈가 됐는데 비사업용 토지라는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해서 먼저 여러분 교재 92페이지 보니까 농지의 정의라고 하는 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농지법이랑 같은 구조죠. 우리 농지법에서도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면 어떻다. 이걸 농지라고 해석을 했었고, 이 경우 농지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등등등도 바로 농지의 한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 데서 이게 이제 지방세, 재산세 갈 때도 비슷한 지문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농지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사실상 현황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불분명했을 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비사업용 농지의 제외 대상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옆에 이제 지문이 정말 길게 나왔는데 마침표를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는 표현 1번 지문 나와 있죠. 읽어봐봤자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잡혀요. 그래서 OX 표시가 안 되는 교재가 있을 텐데, 자, 이 지문은 옳은편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다? 옳은편. 1번은 그래서 옳은편이 되어 있고, 2번 지문 요 끄트머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서 틀린 표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1번 지문은 옳은편이고요. 2번 지문은 틀린 편에서 이 파트가 그 유명한 그 파트예요. 그래서 양이 하도 많고 25개나 되는 것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서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 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사업용 농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어렵다고. 이걸 차라리 25개를 외우다 보면 그게 빠를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지문 길이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겠고요. 자, 농지 교환이라고 하는 거, 자,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어떻다? 비과세. 지금 보실까요? 교재 93페이지.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토지 가액의 차익이, 자,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이제는 과세가 이루어지죠. 4분의 1 이하가 됐을 때만 어떻다? 비과세가 됩니다. 2번 지문요. 국토기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적 외에 있는 농지라고 되어 있고요.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 이상 자 경작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구성이 되려면 빤해요. 괄호 넣기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30회 때 사이드로 구성이 됐는데, 30회 때 답이 됐던 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옳은 표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꼬리를 물고 내릴 수 있는 주제가 농지의 자, 상호 교환이라고 하는 거. 자,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그 외에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이 3년 기간 안에 혹시 수용당하게 되면 이건 경작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그 본문에 숫자 나와 있잖아요. 3년 이상 차액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그리고 괄호 열고 중간에 3년 이상 경작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문제를 구성한다면 괄호 넣기 문제 형태로 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세법이 다른 과목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지문들이 길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작년에 비사업용 농지 관련해서 자, 어렵습니다.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뭐든 다 어떻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강조 드린 것처럼 농지 교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됐을 때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논의의 쟁점을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로 선정을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뭐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9억 이하고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이런 요건 충족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 그래서 교재 93페이지 두 번째 박스 핵심 지문 보니까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 오른편 9억 이하까지는 무조건 비과세. 근데 9억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이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욕심 부릴 건 아니고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의미 없고 기본 틀만 가실 것. 2번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10억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 틀렸죠? 자, 9억 초과하게 되면 그 9억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전부가 지금 비과세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일정 부분은 과세, 일정 부분은 비과세. 자, 3번 질문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클 때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모두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작거나 같을 때는 그 주택 외 부분은 어떻다? 주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죠. 만약에 복합주택이 있다. 복합 건물이 있다. 근데 주택이 만약에 60%가 될 것이고 상가가 40%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자, 9억 이하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50대 50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50% 부분은 상가로 봐서 다 당연히 따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상가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한편 주택이 40% 그러면 상가가 60%다. 그러면 6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봐야겠고요. 여기 사례형 문제로 하나 구성이 됐었죠.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잡다한 얘기 빼버리고요. 거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을 7억에 양도했다라고 해서 9억 이하라고 일단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나머지 요건 충족하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자 주택 부분이 80제곱미터 상가가 120. 그래서 주택이 더 작죠. 그러면 120제곱미터 부분 건물 중에서 120제곱미터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그 비율에 같이 맞춰가야 되죠. 자 주택에 해당하는 비율이 자 800제곱미터에 40%니까 지금 8430, 320제곱미터가 될 테고 상가 부분에 60%죠? 상가 부분에 해당한 거 6, 8, 48에서 480제곱미터가 상가의 부속 토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 중에서 얼마? 120제곱미터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토지 중에서 480제곱미터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나왔으니까 이게 조금 이제 오래된 것 같은데 26회 때 나왔으니까 제일 환장하는 문제가 딱 50대 50이 됐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50% 부분은 어떻다? 바로 상가라고 쳤을 때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요건 이제 문제 한번 풀다 보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을 때는 쉽게 이제 대충 문제를 통해서 외울 수가 있는데 50대 50이 됐을 때는 뭐라고요? 그때도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 지문 하나 볼까요? 교재 94페이지.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이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아니라 통매매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9억 이하 요건, 국내 소재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 다가구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관련해서 통매매 어떻다?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얘기가 출제 쟁점이 됐었고요. 그 다음 교재 95페이지. 자,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9억 이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요건을 충족 못하면 결국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것이다. 그 외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95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양들 현재 뒤에 보니까 건설 임대주택 나와 있죠. 몇 년?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어떻다?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게 된다. 옳은 표현. 2번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했다. 요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일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번, 4번 공통적인 이슈는 뭐야?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어떻다? 나머지 요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 그러니까 아예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공통적인 요소 2년 이상, 2년 이내에 출국일로부터 2년 내, 바로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 3번 지문은 2년 이런 말 나와 있고요. 4번 지문은 출국일로부터 3년에서 틀리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8년간 한 번 나왔으니까 큰 이슈는 되지 않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확인해 보셨고요.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96페이지 가서 그 지문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얼마?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 해서 자, 조의 외불삼 혼오봉십에서 조의 외불삼 혼오봉십에서 혼인 관련해서 5년 얘기 물어봤고요. 그 밑에 29회 때 관련 기출문제 보니까 이런 식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숫자대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셔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그냥 되게 쉽다. 5년 바로 들어가는 거죠. 혼인 들어가면 얼마? 5년 해서 일단은 4번, 5번 중에 답이 되겠다. 두 번째 이슈 보니까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에서 두 번째가 뭐가 돼요? 6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에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에 괄호 열고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 또 배우자 일방임. 뒤에 뭐가 돼요? 10년인가요? 그래서 10년에서 요거는 중간 얘기 모르더라도 이제 하여튼 나머지 약간 60세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한다고 길기 때문에 이걸 사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주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조의 외불삼 혼업봉십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 정도의 문제만 하더라도 장난이 아니게 어려운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드렸고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98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것이
미등기 양도자산. 자, 요게 아까 우리 논의했던 주제와 연계가 됐었죠. 아까 우리 키워드 비사업용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비사업용 점점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지식을 외우셔야 돼. 공법이랑 좀 틀리네요. 공법은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었죠. 양들이 겁나 많기 때문에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편 이렇게 단순하게 냈던 것인데 비해서 세법 영역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특징상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아까 비사업용 토지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어떻다? 해당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보였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다?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뭐라고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어떻다? 역시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외한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갑시다. 자, 원래 지금 비과세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양도소득세율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시게 될 텐데 자,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 자,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더럽게 많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답을 바로 치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가서 핵심 지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끄트머리 봐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른편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마지막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앞을 읽어버리시게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왜? 뭐를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2차 과목의 기본 특성들을 보게 되면은 뒤만 계속 보셔야 돼. 앞을 읽어봐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문제 풀어가실 때, 훈련하실 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냥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키워드 가십시다. 아까 봤던 주제랑 똑같은 거야. 자, 이런 것들은 비사업용 토지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결론, 뭐는 점점점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어떻다? 바로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키워드를 외우셔야 돼. 지금까지 8년간의 문제를 가지고도 두 개 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나머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자, 등기된 자산을 기본 전제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없다. 기본공제액 적용하지 않는다. 세율 70% 적용한다.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로 흘러가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해서 맥락을 파악하셔야 돼. 해서 그 종류가 지금 이제 우리 교재 6개 나와 있잖아요. 6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법 제89조 1항 제2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출제 기술상 낼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절대 봐서는 안 되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그럼 앞으로 나올 문제는 딱 하나예요. 박스 딱 써놓고 다음 중 소득세법 영상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답은 5번. 출제 기술상 미등기 양도자산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게 뭐냐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하면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면 소득세율을 겁나 세게 때리는 양도소득세를 겁나 때리기 위해서 자 등기 안 하고 사고 팔게 되면 어떻다? 자 강력한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선언을 해놓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자기가 일부러 등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얘기야. 법원의 확정 판결을 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또는 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2번 나왔잖아요. 그럼 혹시 이 문제에서 다시 출제가 되면 번호만 박스 딱 쳐. 박스 딱 쳐놓고 한 기역, 니은, 디귿 정도 써놓고 나서 다음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제일 짜증나. 몇 개인가? 어디 보자.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찍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찍으라고 지랄을 해대도 시험장 가면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가시면 긴장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을 나온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프레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없는 실력이라도 끄집어내고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그까이까 뭐 지금 한 2달 고생하셨으니까 이까이까 뭐 그냥 뭐 말리면 말고 뭐 이렇게 이제 대범한 척 하시게 되는데 시험장 당일이 되시게 되면 사람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별 생각이 다 들어. 시험 보러 딱 가시게 되면 뭐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는 그 와중에 뭔 생각부터 드는 줄 아세요? 1년 동안 개고생했던 생각이 딱 들면서 오늘 정말 잘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한 6시에, 7시에 그 친구들이 만나자고 약속해, 자꾸 만나자는데, 괜히 약속을 했네. 노래방 다 꽉 나요, 꽉 나요. 노래방 약속하시면 안 돼. 어차피 못 만나, 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삐지거든. 결과가 다 100% 좋지 않은 이상, 한 명이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빈정사가니까 연락이 안 돼. 그럼 노래방 가면 재밌게 놀 것 같아요? 물론 재밌게 놉니다. 잊어버리거든.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프레셔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셔야 돼. 무조건 다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돼. 이 얘기를 앞으로 수십 번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보게 되면, 이게 무조건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개수 3개 또는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0개,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내겠지.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걸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서 푸는 게 아니고 읽어봐. 지금 제가 이 파트 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라고 해봤자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아니에요. 그냥 흘려듣고 재밌네 이 정도로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좀 더 공부해봐요.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훈련하다 보면 막 미쳐버려. 이게 뭐라고. 그래서 답을 외우셔야 돼. 다시 키워드,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다 어떻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들어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이런 것도 갖고 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보셨고, 그래서 1번, 2번 지문 2개가 답이었잖아요. 지금 8년 동안 2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죄송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야. 왜? 나머지가 또 어렵고. 자, 그 2번째 박스에요. 미등기 양도자산도 뒤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비과세, 아까 국내 소재 1소대 1주택 9억 이하, 농지 교환, 이런 것들 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넣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원래대로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지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를 했을 때는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오른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 뒤에서 이제 공부하실 주제예요. 그래서 차, 금, 과 이런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해가게 될 텐데 오른편 2번 지문요.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끝에 우리 3번 지문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고요. 그래서 좀 이따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기본공제도 지금 뭐죠?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되는데 모두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이 거의 예술이야. 4번 지문을 보게 되면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다가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해서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이걸 찍게 돼 있어요. 왜? 100분의 70의 가슴을 딱 닿게 하거든. 지문 읽어봤자 의미도 없어요.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70%를 곱해서 결정세액이란 걸 산출해내는 것이지 사실 결정세액에다 다시 70을 곱해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옆에 지문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1번, 2번 지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답을 외우지 않게 되면, 제가 숫자도 정해져 있다고. 자, 세율 물어보는 파트가 있고, 자, 세법에서는 계산 문제 매년 한 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제 8년 동안 문제니까 우리 계산 문제 8문제 버려야 돼. 근데 8문제 나오지도 않고, 지금 버릴 문제가 앞으로 4-5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숫자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차라리 그제
바로 갈 테고, 세법은 괜찮은 게 숫자 물어볼 게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세율.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원시취득 얼마? 2.8%. 유상승계층은 1, 2, 3, 4에서 6억,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은 1, 2, 3%,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유상승계 취득은 4%, 무상승계 취득 상속은요, 농지는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비영리 법인이 증여 등을 받으면 2.8%, 공유물의 분할 등은 얼마? 2.3%라고 할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자, 지역권 같은 경우 요역지 가액 이런 게 포인트가 될 테고, 지난번에 나왔던 게 임차권 등기가 나왔었죠. 임차권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전세권은 전세금, 나머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 등은 채권 금액, 이런 식의 용어 가지고 물어봤고, 이제 출제빈도 떨어지고, 재산세 더 이렇게 중요하지. 자, 0.07%라고 해서 토지 중에서 농지이며 목장용지 0.07%, 0.2% 이염터라고 해서 염정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4% 장장장에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 이런 것들이 바로 세율에 관한 주제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쟁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 물어볼 게 몇 개가 있어. 또 재산세에서는 주요 이슈, 날짜에 물어보는 거 있었죠. 바로 주택권 전세세 납기라고 해서 반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반,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이 원칙인데, 2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에서 물납이라는 것도 숫자가 포인트. 왜? 물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없으니까, 재산세는 물납을 다루고 있으니까 1,000만 원 이하가 돼. 납부월세기 1,000만 원 초과가 될 때부터 다 물납.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물납 변경 신청 가능했었고요. 물납할 때 그 부동산의 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 뭐 이렇게 숫자 물어볼 거리가 몇 개가 있어. 지금 우리 앞에서 이 숫자 물어볼 때도, 자, 뭐가 있었어? 자, 지금 조의 외불성, 혼호 봉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물어볼 거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치 차라는 게 70% 있다는 걸 갖고 답을 뽑진 않아. 그건 3회 22회 때 이런 문제야.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숫자가 맞으면 거의 사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야 돼. 왜? 대충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 잠시 끊었다가 이제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